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고 결부시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 발달서부터 알아봅니다. 자, 보시면은요 요것이 이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경마승리법에서 AI 경마승리 비밀을 폭로하고 작년에, 여기 보면은 이제 작년에 2023년 11월 21일 그래서 주식회사 북극구 출판사죠. 여기서 이제 출판을 한 바 있습니다. 구성은요 총 7장으로 해서 5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인공지능 경마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요 발달사 요 부분이 바로 제가 지금 말하려는 이 부분입니다. 1943년 신경망이란 그 용어를 통해서 처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대두된 겁니다. 게임사에서도 이제 개발이 돼서 1970년대에는 바로 PC가 등장을 했는데, 이때 등장한 용어가 퍼셉트론이라는 용어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신경망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대두된 본격적인 것이 1970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두되고 나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계속 보완이 되면서 발달이 돼가기 마련인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등장한 것이 XOR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역전파로 해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초기값 문제, 이것이 병목 현상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관련자가 여기 이제 민스키, 그다음에 사이먼, 그다음에 제프리 힌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제프리 힌턴 여기에서는 뭐냐면 심층 신경망, 여기서 딥러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 레이어가 하나였는데 그거를 여러 개로 확장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했다 해가지고 다층 구조를 갖는다, 멀티레이어. 그래서 2006년부터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서 하여튼 세 가지 문제를 한 산 넘고 또 산 넘고 또 산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이미지 인식 대회에 이게 출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70%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인공지능을 쓰니까, 여기서 제프리 힌턴이라고 써 있죠. 84.69%,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는 뭐가 있었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생성형 AI 챗GPT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등장한 것이 챗GPT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또 이를 모방해서 뭐가 나왔어요? 딥시크라는 것이 나왔어요. 하여튼 인공지능 발달이 이렇게 되어 왔다 하는 걸 참고로 아시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공지능이 어떻게 구조를 하느냐, 뭐든지 시스템이라고 하면은요 사회과학이나 공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 그 사이에 연산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CPU 그 메인프레임 같이, 메인프레임의 CPU 같이 중앙 처리 장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그런 내용이 요 중앙에 있는데, 이 인공지도 마찬가지예요. 입력, 출력 이 부분에 레이어가 여기에 있어요. 레이어에 있는데, 레이어가 한 개가 아니라 멀티레이어, 그러면서 감춰져 있다 해서 히든 레이어라고 합니다. 레이어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장치로 쓰이는 건데, 이런 장치는 뭐냐, 이 선형 회기식 y는 ax1 플러스 b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 1차원 함수식 있죠. 그 함수식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것은 어떤 것에 어떤 변수, 그러니까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데 w만큼 가중치를 받아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중치가 수없이 많은 거죠. 여기서 챗GPT 같은 경우는 이게 100억 개 그 다음에 조 단위까지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우수하다, 인공지능 성능이 우수하다면 이 W1, W2 하는 이 가중치를 만들려면 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조건식이, 이것이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많을수록 우수하다, 성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총 집계를 해서 하나의 함수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뽑아낼 때 하나의 함수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하나의 주세선,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있으면 그 영향률을 하나의 영향률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레그레션이라고 하죠. 그런 구조를 거쳐서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
이 활성화 함수는 출력 부분에 출력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 다 출력할 거냐. 1이냐 0이냐, 합격이냐 실패냐, 성공이냐 실패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요것들을 이제 뽑아내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것은 이제 탄젠트 H 함수고요. 요거하고 비슷하게 S자로 되어 있는 것이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시그모이드 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이제 이렇게 비례식으로 올라가는 그 함수가 바로 렐로 함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활성화 함수들을 거쳐서 출력값이 요망되는 출력값이 이제 뽑혀지는 거예요. 그 출력값이 뽑혀질 때 같이 뽑혀지는 게 바로 확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확률이 없으면 안 돼요. 인공지능은 모든 계산하니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확률로 계산하니까 결과값도 항상 확률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률이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요약을 한 건데, 첫 번째가 최적화 문제, 그 다음에 추상화 문제, 그 다음에 학습, 전수조사, 수학통계, 여러 가지 5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의 특징이 5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적화는, 첫 번째 최적화는 효율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최단 거리를 찾는다. 그러면 이제 그 최단 거리가 최적화 아닙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거기서 가장 빠른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요 같은 것들. 그래서 코스트 함수, 비용 함수를 만들어서 그 비용이 바로 2차 함수면은 그거를 미분하게 되면 1차 함수. 그래서 경사방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분을 해서 상수가 되면 그게 바로 최저 지점이죠. 그래서 그 최저 지점을 통해서 비용이 최소가 되면 바로 생산성이 최고가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여기죠, 레그레션이. 그것이 이제 최적화 문제고, 그 다음에 추상화 문제는 지금까지의 컴퓨터화하면 디지털화였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 디지털 마인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거꾸로 역으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야. 인공지능이라는 자체가 뭐냐? 컴퓨터, 기계 이것들을 인간화시키는 거야. 의인화시키고. 그래서 그러려면은 뭐냐? 인간처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삐뚤어진 삼자도 제대로 저 삼자로 인식을 하고, 흐린 삼자도, 흐린 칠자도 그걸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획일적인 타이핑 쳐서 A라고 치면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글자로 쓰면 몰라. 그렇지만 이제는 손글씨를 써도 말로 다 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처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추상화입니다. 추상화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학습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완전히 필수예요. 이거는 학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학습을 해야지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전수조사. 컴퓨터 자체가 원래 무식한 거예요. 아주 직설적이고 전부 다 그냥 1차원적으로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 곱하기 300 하면은 200을 300번 더하는 거야.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계산하는 거. 그것은 이제 전수조사한다. 전수조사를 하려면 많은 데이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문제가 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아주 연관이 된 그런 상태죠. 빅데이터가 없이는 인공지능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빅데이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달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 통계. 아까 이제 가정치 문제가 나왔죠. 가정치, 회기식, 이와 같은 것들이 수학 통계 모델이에요. 미분이 나온다 하는 거. 그 비용 함수로 간다. 2차 함수를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 경사관법에 따라서 이제 최소 지점을 찾아서 최대 효과를 얻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수학 통계에 관한 부분이다. 이것이 5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을 하는데 인공지능 어디에 쓰는 거야?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미지를 인식하고 텍스트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에 해당되는 소리, 음향, 음성을 인식을 한다. 그러니까 그림을, 데이터, 사진을,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준다. 수익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쓰느냐? ANN, DNN, CNN, RNN, LLMS 이런 식으로 기술이 이제 발전해 오고 있는데, 그 합성 곱식용망이라고 그래서 이미지 인식하는 기술. 여기 이제 CNN이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NN, 순환신경망이라고 해서 이제 등장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것이 발전이 돼서 LSTM이라고 해서 최근에 LSTM 기술이 제일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챗GPT가 등장하면서 LLMS, 그러니까 라지, 커다란 언어, 랭귀지, 라지 랭귀지, 커다란 언어에 대해서 하는 모델이잖아요. 그 인공지능 활용하는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3블루 1브라운이라는 그 웹사이트 URL에 유튜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 이제 구독자가 700만 명 가까이 되고요. 비디오가 이제 200개 정도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인공지능을 시각화 시켜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같은 그 레이어가 작동하는 모습, 이게 7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렇게 작동하는 거, 레이어가 작동해서 어떤 걸로 분류를 한다 하는 거예요. 가중치들이 다 작용. 여기 이제 W1, W2 가중치죠. 가중치로 통합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작동해서 거꾸로 가는 것이 역전파예요. 아까 거꾸로도 갔잖아요. 자, 요번 소개했고요. LDA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원격 데스크탑에 연결해서 서버를 연결해서 SPSS를 제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PSS 서버에 있는 SPSS를 소환을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SPSS를 소스 코드를 불러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5개까지 이렇게 이 패턴을 여러 개 분류했습니다. 위에 별표가 맞은 부분이에요. 맞은 부분, 틀린 부분을 표시를 합니다. 1하고 상관계수도 이제 나오고요.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이라고 표시된 거하고 2가 표시된 게 있어요. 1과 2가 이것을 결합을 시키면은 바로 이렇게 되죠. 1이 여기에 있고 2가 이렇게 돼 있어요. 1이 뭐야? 이것은 이제 합격. 이거는 불합격이에요. 2가. 그러니까 패스하고 페일로 나눴어요. 여기 패스하고 페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마에서 들어왔다. 2등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페일은 2등 안에 못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들어온다고 해서 1이 들어온 그룹이고 2는 못 들어온 그룹이고요. 들어온다고 했을 때 들어온 것이 81.8%. 들어온다고 했는데 못 들어온 것이 18.2%. 그 다음에 안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못 들어온 것은 71.4%.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거꾸로 들어왔어요. 잘못된 거죠. 28.6%. 여기 이제 확률이 PR이에요. PR. 1번마. 그러니까 2029 지난주 거예요. PR이 24.6이에요. 그럼 얘는 들어올 확률이 달빛 그림이 56.8. 제일 높은 게 여기 89.9 어플리트라는 그 말. 8번마가 최고 89.9. 두 번째가 여기 7번마 이클립스. 세 번째가 달빛 그림. 이런 식으로 일강인 패턴에 해당되는 것만 뽑은 거예요. 그러면 4등까지 하게 되면 인기도는 0.326인데 이것은 이제 판별값으로 된 확률은 0.461호다. 뽑았을 때는 딥러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딥러닝. 이 딥러닝 소프트맥스 레그레션으로 처리를 하고 여기 코드 내용이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하고 코드 내용이 요거밖에 안 된다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코드가 아주 복잡하고 몇 페이지씩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페이지로 또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와 같은 그런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바로 똑같이 한번 레그레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 머신러닝으로 한 거고 이번에는 딥러닝으로 하는 거죠. 딥러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여기서 지금 아나콘다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나콘다 프롬프트라고 나오죠? 아나콘다에서 자, 요 파일을 불러옵니다. 요 파일을 불러와서 파이썬 파일로 되어 있어요. .py 파이썬에서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자,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진행이 되죠? 쭉 이렇게 해서 어쿠렛이 나오고 아까와 같은 머신러닝처럼 이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왔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못 들어왔고 하는 것이 평가가 돼 가지고 어쿠렛이는 아까 미리 나왔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정확도가 맨 처음에 20개씩 끊어서 했습니다. 20, 30 출발해 가지고 76, 80 여기 80까지 나오네요. 0.423 여기가 최저값이 되면서 비용이 최저가 되면서 이 어큐리시가 최고가 되는 거죠. 80.15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이 딥러닝이고요. 딥러닝하고 머신러닝의 차이가 약간 있네요. 딥러닝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